요즘 들어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르시나요? 얼굴이 갑자기 화끈거리고 밤마다 식은땀에 잠을 설치고 예전처럼 몸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면 그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당신이 매일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던 그 음식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편지 홍사부입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수만 명의 갱년기 여성과 남성의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은 건강을 위해 더 많이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들으면 무조건 먹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음식들이 오히려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염증을 키우고 뼈와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갱년기는 단순히 호르몬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닙니다. 몸 전체가 재편되는 시기입니다. 뇌의 온도 조절 중추가 흔들리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인슐린 반응이 무뎌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에 잘못된 음식을 계속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상은 더 심해지고 만성질환은 빠르게 찾아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임상 데이터를 추적하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갱년기 증상이 심한 사람과 가벼운 사람의 차이는 유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식탁이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끊었는가? 그것이 10년 후의 삶의 질을 완전히 갈랐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딱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갱년기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5가지. 그리고 그 음식들이 왜 위험한지, 어떤 원리로 몸을 망가뜨리는지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엔 대안도 알려드립니다. 무엇을 먹어야 호르몬이 안정되고 뼈가 단단해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는지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갱년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바로 두유입니다. 그리고 콩으로 만든 각종 가공식품들. 콩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해서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형태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만났던 62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심해서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저를 찾아오셨죠. 안면홍조가 하루에 10번 이상, 불면증에 우울감까지. 그분은 매일 아침 두유 한 팩, 점심엔 두부밥모, 저녁엔 콩국수를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콩들이 전부 가공된 형태였다는 겁니다. 두유는 제조 과정에서 고온 처리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변형됩니다. 원래 몸속에서 천천히 흡수되며 호르몬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가공 과정을 거치면 그 구조가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가짜 호르몬 신호가 들어오는 겁니다. 뇌는 이미 호르몬이 충분하다고 착각하고 정작 필요한 조절 기능은 멈춰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당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두유 대부분은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과당을 넣습니다. 한 팩에 각설탕 4개 분량. 갱년기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매일 당을 퍼붓는다면 혈당은 요동치고 염증은 커지고 복부지방은 쌓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안면홍조는 더 심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분에게 두유를 끊고 삶은 검은 콩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안면홍조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수면도 돌아왔습니다. 같은 콩인데 형태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두 번째는 흰쌀밥입니다. 식빵, 국수, 떡, 빵, 과자까지 포함됩니다. 정제 탄수화물 전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주식으로 드십니다. 아침엔 식빵에 잼, 점심엔 흰쌀밥 한 공기, 저녁엔 칼국수.
이게 바로 갱년기 증상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흰쌀은 겉껍질과 씨눈을 모두 벗겨낸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섬유질도 없고 비타민도 없고 미네랄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당입니다. 먹으면 소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그럼 췌장에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이 당을 처리하고 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순간 뇌는 패닉 상태가 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낀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다시 단 것을 찾게 만듭니다.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집니다. 염증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가고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그 결과 안면홍조, 두통, 불안, 우울, 관절 통증이 모두 심해집니다. 제가 부산에서 만났던 58세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남성 갱년기로 무기력증과 복부 비만이 심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토스트 2장, 점심은 흰쌀밥에 국 1그릇, 저녁은 라면이나 칼국수. 전형적인 정제 탄수화물 중심 식단이었습니다. 3개월간 흰쌀을 현미와 귀리로 바꾸고 빵 대신 고구마와 단호박을 드시게 했습니다. 체중은 8kg 줄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뿐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혈당 그래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커피입니다. 그리고 녹차, 홍차, 에너지 음료 등 카페인이 들어간 모든 음료. 많은 분들이 하루에 커피 서너 잔은 기본으로 드십니다. 습관처럼요. 그런데 갱년기에 카페인은 독입니다. 카페인은 부신을 자극합니다. 부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만드는 장기입니다. 갱년기는 이미 호르몬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부신이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 상황에서 카페인을 계속 넣으면 부신은 지쳐버립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몸은 더 이상 스트레스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해지고 화가 나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더 심각한 건 수면입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마신 커피가 밤 11시까지도 몸속에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갱년기엔 이미 수면 구조가 약해져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기 어렵고 자주 깹니다. 그 상태에서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불면증은 고질병이 됩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은 다시 호르몬 불균형을 악화시킵니다. 악순환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만났던 63세 여성분은 하루에 아메리카노 4잔을 드셨습니다. 불면증이 심해서 수면제까지 드시는 상황이었죠. 커피를 끊으라고 하니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줄였습니다. 하루 2잔, 그 다음 1잔, 그 다음엔 디카페인으로. 2달 후 수면제를 끊으셨습니다. 불안감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그리고 치킨이나 돈가스처럼 기름에 튀긴 고기. 이런 음식들은 염증을 폭발시키는 주범입니다. 가공육은 제조 과정에서 아질산나트륨 같은 보존제가 들어갑니다. 이 물질은 몸속에서 발암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도 매우 높습니다. 갱년기는 혈관이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그 상태에서 가공육을 계속 먹으면 혈관은 더 빠르게 막힙니다. 그 결과가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입니다. 튀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온에서 기름에 튀기면 트랜스지방과 과산화지질이 생성됩니다. 이건 몸속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가 녹슨다는 겁니다. 뇌세포도 녹슬고 혈관 세포도 녹슬고 뼈세포도 녹슬어갑니다.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만났던 59세 여성분은 매일 아침 베이컨을 구워 드셨습니다.
점심은 회사 근처 치킨집, 저녁은 집에서 돈가스. 그분은 관절 통증과 두통이 심했습니다. 염증 수치를 재보니 정상의 3배가 넘었습니다. 가공육과 튀긴 음식을 끊고 생선과 삶은 닭가슴살 위주로 바꿨습니다. 석 달 후 염증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무릎 통증도 확 줄었습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신 겁니다. 5번째는 술입니다. 맥주 1캔, 와인 1잔, 소주 1잔.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갱년기에 알코올은 절대 적당량이란 게 없습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게 혈관을 타고 돌면서 뇌와 심장, 뼈에 손상을 입힙니다. 특히 갱년기엔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간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엔 괜찮던 술이 이젠 다음 날까지 남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수면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깊은 잠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렘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습니다. 갱년기 불면증에 술까지 더해지면 수면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또한 알코올은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골밀도를 떨어뜨립니다. 갱년기는 이미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시기입니다. 폐경 후 첫 5년 동안 골밀도가 10% 이상 감소합니다. 그 시기에 술을 계속 마신다면 골다공증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만났던 60세 여성분은 매일 저녁 와인 1잔을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을 믿으셨죠. 그런데 골밀도 검사 결과 골감소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술을 끊고 칼슘과 비타민 D를 보충하고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골밀도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와인 1잔이 뼈를 이렇게 망가뜨릴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등푸른 생선, 아마씨, 호두, 들기름에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청소하는 기름입니다. 혈관 내벽에 쌓인 염증을 제거하고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이 생기는 걸 막습니다. 갱년기엔 에스트로겐 감소로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운데 오메가3는 그걸 막아줍니다. 특히 뇌에도 중요합니다. 뇌세포막의 60%가 지방입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 우울감과 불안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등푸른 생선 3번, 하루 호두 5알, 아침에 들기름 1숟가락. 이것만 지켜도 염증 수치가 확 줄어듭니다. 안면홍조 빈도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아몬드, 시금치, 검은콩, 바나나, 다크 초콜릿에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몸의 300가지 이상 효소 반응에 관여합니다. 특히 신경 안정과 근육 이완에 필수입니다. 갱년기엔 마그네슘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불안해지고 근육이 경직되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불면증도 심해집니다. 하루 아몬드 20알, 시금치 1줌, 바나나 1개. 이 정도만 챙겨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것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현미, 귀리, 고구마, 브로콜리, 사과에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 건강을 지키고 포만감을 줍니다. 갱년기 복부 비만을 막는 핵심입니다. 하루 30g 이상 섭취하세요. 현미밥 1공기, 고구마 1개, 사과 1개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뼈와 면역에 필수입니다. 갱년기엔 칼슘만큼이나 비타민 D가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뼈로 들어갑니다.
햇빛을 하루 15분 이상 쬐고 계란 노른자와 연어를 드세요. 부족하면 보충제도 고려하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엔 현미밥이나 귀리죽, 삶은 계란 2개, 김치, 들기름 1숟가락. 점심엔 등푸른 생선 구이,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현미밥 반 공기. 저녁엔 닭가슴살 샐러드, 고구마 1개, 호두 5알. 간식으론 아몬드, 바나나, 다크 초콜릿 소량. 물은 하루 8잔 이상. 카페인은 오전 1잔만. 술은 완전히 끊으세요. 지금까지 갱년기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5가지와 몸을 살리는 대안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두유, 흰쌀밥, 커피, 가공육, 술. 이 5가지만 끊으셔도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메가3, 마그네슘, 식이섬유, 비타민 D. 이 4가지만 챙기셔도 증상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몸이 재편되는 시기이자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이 오늘 무엇을 먹느냐가 10년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손주와 여행 가고 친구들과 등산 가고 하고 싶은 일 하며 사는 그 모습. 그건 지금 당신이 무엇을 식탁에 올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시니어 건강편지 홍사부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